일단 오늘은 이제 두 가지인데 요게 조금 이제 두 번째 국제 이슈 밑에 이제 방산, 재건, 우주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네 개를 보는 게 맞습니다. 아, 맞네요. 좀 많아요. 네. 그럼 저는 쉬고 있겠습니다. 빨리 해요. 네. 로봇은 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좀 크게 로봇과 국제 이슈. 로봇 안에서는 협동 로봇, 무인 운반 로봇,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국제 이슈 안에서는 방산, 재건, 우주 산업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제 협동 로봇. 일단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로봇 섹터의 어떤 상승에서 좀 불을 지피는 키워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협동 로봇은 좀 됐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돈이 되는 게 시작된 거는 협동 로봇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로봇도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옛날에는 로봇 하면 이제 산업용 로봇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시장은 엄청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후발주자였으니까 안 됐었고 그 다음으로 협동 로봇이 들어갔는데 협동 로봇은 뭐냐면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얘가 사람이고 제가 로봇이라고 공장이 이게 치면 하나하나씩 같이 이렇게 그러면 얘가 사람이고 제가 로봇인데 얘가 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힘이 센 로봇이 있고 힘이 약한 로봇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이 제일 센 게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한 60에서 80kg 정도 쌀 한 가마니를 이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애들이 협동 로봇. 근데 요새는 거의 200kg까지도 되더라고요. 200kg 그래서 이제 그 기름 한 드럼 정도까지는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공장에서 옛날에는 엄청 무거운 애들이 있었는데 자리 많이 차지하고 이제는 이제 뭐 물 한 짝이 200kg 안 하니까 안 하죠. 그래서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협동 로봇을 쓰게 된 거고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렇게 막 겪고 넘어가면서 F&B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갔죠. 서비스라. 닭 튀기는 쪽으로. 그래서 뭐 닭 튀기고 치킨하고 커피 내리고 그 다음에 배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생태계도 굉장히 확장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협동 로봇 쪽은 이미 어느 정도 실적이 쌓여서 매출이 나오고 맞아요. 그 이후로 F&B랑 서비스 쪽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그러니까 협동 로봇은 약간 기본 베이스고 여기서 이제 얼마큼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냐가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로봇 돈 버는 구멍이 얼마 많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협동 로봇에다가 이제 무인 운반 로봇, 이제 스마트 팩토리까지 좀 연결되는데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제 산업에 대한 확장도 있겠습니다만 가정용에 대한 확산도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을까. 그 독거노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 머스크가 뭐 뉴로 뭐 링크 해갖고 이제 칩을 심는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제 로봇화 약간 이런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AI를 엮으면서 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저는 로봇도 섹터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협동 로봇은 일단은 매출이 나오는 그래서 협동 로봇의 대장은 뭡니까? 돈 뭐 너무 많죠.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레인보우 여기 쭉 나왔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뭐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건 이거예요. 유로메카도 그렇고 다들 기업들이랑 연관이 있는 애들. 네, 두산이랑 레인보우는 삼성전자랑 현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유일은 사실은 저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유로메카는 F&B 쪽이랑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SPG랑 SBB테크는 거기에 들어가는 국산화된 부품. 왜냐면 이제 감속기 종류도 정말 많거든요. 힘센 감속기, 그 다음에 작게 쪼개서 분산할 수 있는 감속기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게 옛날에는 이제 뭐 독일산, 일본산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요즘에 이제 국산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생태계가 넓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품 관련 회사들도 항상 들어가는데 요새 부품 관련주가 너무 못 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랑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쨌든 대기업에 붙었죠. 그래서 약간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숟가락 얹었지. 밑에 이제 SPG, 뉴로메카, SB테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매매하기에 조금 이제 변동성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보면 요 두 개 대장주 정도만 약간 움직이지 세 개는 좀 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드리는 게 오히려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니까 노리려면 이제 쟤네들이 좀 더 가볍고 밑에 있으니까 노리 좋죠. 일단 오늘은 뭐
지금 AI 관련돼서 좀 반도체 쪽, 특히 뭐 CXL 쪽이라든지 좀 이런 좀 디자인 하우스가 날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때 이렇게 좀 거기 매매한 걸 좀 팔아서 로봇에 이렇게 매수하는 게 어떤가. 맞아요. 저는 나쁘지 않아. 요즘은 뭐 트레이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돼서는 일단 협동 로봇은 기본적으로 깔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두 번째로 이제 무인 운반 로봇인데, 약간 이거 보면서 무인 운반 로봇에 대한 이런 개념은 많이 알았는데, 이렇게 딱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건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나온 지 오래됐어. 예, 아니, 그러니까 무인 운반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뉴스에서 이렇게 막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됐지. 그러니까 뭐 협동 로봇 뭐 이런 건 많이 나왔는데, 무인 운반 스마트 팩토리도 많이 나왔는데 무인 운반 로봇? 근데 약간 그런 여기에서 이제 느낌이네. 대장은 V1텍이랑 T-로보틱스인데 네네. AGV랑 AMR을 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설명 하나 드릴게요. AGV는 무인 운반 로봇이긴 한데 기존에 AGV는 그냥 라인을 그어놔요. 그럼 그 라인만 따라서 움직여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무인 운반 로봇이 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행동 반경 안에 뭔가가 위험한 물건들이 있다. 그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AMR은 자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센서들도 많아서 지가 피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동차, 2차 전지. 어찌됐건 이것도 굉장히 자동화 시켜야 되는 제조업 공장 중에 하나들인데 얘네들한테 하는 데 있어서 위험 물건 엄청 많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다 화학 제품들이고. 그렇죠. 네. 그럼 화재 위험성도 굉장히 높을 텐데 센서도 전기차는 막 그쵸. 화재 나면 끄지도 못해요. 끝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잘 피해서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원래 옛날에 이제 아마존 이런 데서 처음 썼던 게 물류 로봇 생각을 하셔서 야, 유통업체에서 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점차 제조업 공정으로도 많이 넘어왔고 지금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 공장들 많이 있잖아요. 2차 전지 공장도 있고 자동차 공장도 있고 반도체 공장도 짓고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 AMR이랑 AGV 물류 로봇들이 섞여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드론과 로봇의 경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또 다르죠. 뭐 땅으로 다니는 거냐 하늘로 다니는 거냐인데 땅이 더 안전하지 않아요? 땅에도 안전하긴 하죠. 근데 이제 드론도 결국 로봇으로 좀 약간 편입되지 않을까? 근데 드론은 조금 애매한 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은 전쟁의 이슈가 있는 데들은 지도가 다 오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드론은 일단은 우리 경상도 밑으로 가잖아. 저 서울 지역은 못 하잖아. 다 못 띄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진짜 우리 교통수단으로도 쓰는 건데 그래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드론은 약간 산림청, 뭐 이제 화재나 이런 뭐 이제 배달 관련된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 그러니까 자연공간이라든지 뭔가 이런 좀 이런 쪽에 있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상업화되기는 어려워요. 서울은 특히 더. 그럼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근데 땅으로 다니는 애들은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쪽에서 보면 자율로 배달하는 로봇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용화가 더 빠르겠지. 근데 그것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왜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웃겨갖고 바로 차버리고 막. 그 보스턴 다이맥스에 보면 강아지 있죠. 강아지 로봇. 바로 차도 중심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애도 그거 지나가면 계속 사람들이 발로 차요. 그거는 그런 사람의 도덕성의 문제인가요? 근데 그거는 새로운 장비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이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발로 찬다라고 해서 갑자기 걔가 총을 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거의 데미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법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보다는 차라리 공장 안에서 별 신경 안 쓰고 정해진 틀에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 그래서 아까 협동 로봇, F&B, 그다음에 집에서 쓰는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류 로봇들이 굉장히 확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스마트 팩토리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스마트 팩토리가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다 우리 일자리 잃는 거 아닙니까? 뭘 또 잃어요. 뭐 잃는 게 있어야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버는 게 있어야 잃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잃는 게 있어야 버는 거. 왜냐면 뭐 저희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야 없어지는 직업 뭐 이런 거 없었습니까? 엄청 많았지. 그러니까 위험한 어떤 제조 환경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볼 때 로봇이 대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머리 쓰는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로봇을 제조하거나 로봇을 컨트롤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 인력들이 미래에는 뭐 판사, 변호사 이거보다는 AI, 로봇 이런 쪽을 좀 컨트롤하거나 만드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도 그러한 부분. 그 예전에 보니까 제주 삼다수 뭐 이런 거 보니까 공장에 아무것도 사람 한 명도 없다던데 그냥 아유, 필요가 없지. 쭉 이렇게 나오는. 필요가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도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좀 진출하지 않을까. 막 어제 막 상상이 나를 펴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소프트는 조금 시간이 걸릴 응, 거고. 근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하게 작동화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막 어제 막 얘기가 나와. 혼자 막 상상을 해봤어요. 예술로 가야죠. 이렇게 치고 뭐 이러고 예술로 가야지. 걔네들 못하는 거. 그렇지. 똑같이 만들 수는 있겠지. 네. 근데 혼이 없잖아. 우리는 소울이 있고. 예술적인 호. 소울 있는 걸 해야지. 그래서 어제 좀 로봇 얘기를 좀 리포트를 보면서 혼자 상상의 나를 상당히 많이 폈고, 아, 결국은 이런 것도 또 그러니까 추후에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도 바뀔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조금 확장성이 전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대기업, 하청, 대기업, 계열사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이득입니다. 왜냐면 지금 로봇 회사들 누가 다 지분 투자하고 인수합니까? 그렇죠. 대기업들이죠. 가장 삼성, 많은 돈이 들어가야 두산, 되니까. 그러면 삼성 SDX의 전체 그룹 누구예요? 삼성. 그럼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 한두 개입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 SDI 크게만 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엄청나죠. 뭐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결론은 이제 바이오는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나머지는 다 대부분 그냥 제조잖아요. 그럼 이건 인력을 대체를 해야 돼.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로봇 단가도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스템화 시켜서 결론은 뭔가를 자동화 시키려면 하드웨어의 로봇이 있고 그것들을 아예 안전하게 통제하는 개념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가는 게 이제 삼성 SDS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스코 DX, 누구 거 가져올 거예요? 포스코 거. 결국 이것도 계열화가 된 회사가 무조건 가는 게 낫죠. 왜냐면 초반에는 이게 뭐 기술이 뭐 그렇게 뛰어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아직 초기 단계 아닐까요? 초기 단계니까 그냥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사실 그렇게 별로 없어요. 누구나 대기업이 돈질만 하면 인수. 적대적 M&A를 통해서 그럼 사버리지.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제 이렇게 할지. 그러면 우리 너 안 팔려면 괜찮아. 대신에 우리 그러면 너만 깔 거야. 니네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이런 금방 뽑아. 괜찮겠어? 나 같으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럼 안 팔겠어요? 근데 내가 삼성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얘들 이길 수는 있어. 근데 한 1년 걸려. 근데 이 스킬 인수하면 2달이면 돼. 그렇지. 식배우를 아끼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것들은 구조화되는 건 맞아요. 구조화의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산업은 무조건 대기업을 잡아야 돼. 그럼 여기 타픽은 포스코 DX나 지금 삼성 SDS. 맞습니다. 많은 그렇게 되네요. 일리가 있네요. 결국 ICT 관련된 좀 플랫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제가 볼 땐 이득이다라고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진행 계열사고 진행을 다 먹으니까. 이거 뭐 그럼 내부 거래는 안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달라서 업종. 달라서. 네. 그래서 어쨌든 로봇은 이렇게 지금 뭐 3개 정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휴머노이드까지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요것도 한번 저희가 한번 추후에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국제 이슈인데, 지금 방산, 지금 이제 두 번째가 재건, 지금 우주산업인데, 이 방산과 지금 우주산업이 좀 뜨겁습니다. 뭐 이제 이제 나 없어도 된다며. 로봇만 필요하다는 거지. 아니야. 방산은 이제 군대에서 엄연하게 많은. 그럼 결론은 혼자 내가 다 하는 거야? 레퍼런스, 지금 하고 있잖아. 열심히. 방사는 지금 이 트럼프가 이제 이 대선 레이스를 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나토 국가들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 너무 적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시켜서 다시 전쟁을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강력한 발언들을 하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나토 회원국들 대부분이 유럽일 것 같은데 유럽이 이제 이런 방산에 대한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국방비에 대한 부분을 증산하기 시작했고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유럽 쪽에서 어떤 이슈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에 대한 예산
결국 예산에 대한 부분들 보면 한 1년, 2년 걸리겠습니다만 결국 무기를 사거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좋은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방산과 관련돼서 좀 이슈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하나와 MOU를 맺으면서 방산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네옴시티 관련돼서 AI나 뭐 흔히 얘기해서 변압기 쪽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방산 시장으로도 진출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외 쪽의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뒤에 이제 우주항공과 좀 연관지어 보면 여기에 더해서 지금 달 탐사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 나로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주항공청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제도적으로 거의 지금 완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의 지금 정권 중에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우주항공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같이 맞물려서 올해도 저는 수주라든지 이슈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플러스 또 저 PBR이라는 이슈가 또 붙었습니다. 방산과 우주항공이. 아, 다음 주 가이드라인 나온다니까. 월요일날 나와요. 예. 근데 걔네들이랑 월요일이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안 올랐어. 그러니까 PBR 봤을 때 약간 1 미만이면 다 저 PBR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나온 거는 사실은 배당이랑 자사주 소각 관련된 거기다 세금 세제 문제예요. 혜택이어서 사실은 이제 그걸 타기는 조금 어렵고 이제 여기에서 탈 수 있는 거는 정책은 그 기업 밸류업 정책보다는 수은법입니다. 아수원법, 왜 그래요? 정신 안 차리네. 그거 통과했나? 통과 우선은 이제 했고요. 이제 본회의까지 이제 최종 결정까지 됐다라고 하면 아마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 주력으로 미는 게 방산도 민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은법 통과 안 시킬 리가 없죠. 없어요. 그럼 수은법이 뭐냐면 수출입은행. 네, 얘네들이 원래 이제 기초 자본금이 있는데 기존에 한 15조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걸 25조로 올렸어요. 근데 올리자란 말은 계속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어딘가 해외에서 큰 수주를 따오는 데 있어서 그냥 거기도 계약금 넣지 않아요.